남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많이 낮아본 게 거의 묘하다. 이거 천상 이상하다 싶어서. 전남 여수의 중촌마을, 총 75가구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이 마을에서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마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추적의 송지현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쌍둥이를 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을 살펴봐도 미국은 인구 100명당 1명꼴이고 흑인의 경우는 80명당 1명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은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그보다 더 작은 125명당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 여수의 중촌 마을에서는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많은 쌍둥이가 태어난 것일까요? 직접 마을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75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마을에 어떻게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는지 직접 마을로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쌍둥이 낳은 집들을 좀 가르쳐 주실래요? 쌍둥이 난 집이 지금 거의가 다 있어요. 여기 요 집도 있고, 그 뒷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요 집도 있고, 그리고 그냥 요쪽으로도 거제도가 다 있어요.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마을 가운데 위치한 집의 대부분이 쌍둥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작은 아들이 가서 지금 유지에 가서 있는지 쌍둥이를 낳았어요. 작은 아들이요? 예, 작은 아들이 지금 유지로 객지로 나가는데 거기 가서 지금 쌍둥이를 낳았구만요. 하지만 38쌍이나 된다는 쌍둥이들은 모두 외지로 나가고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쌍둥이는 한 쌍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그 쌍둥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서선경, 서후경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마을에서 38번째로 태어난 막내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둘 있고 6남매나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이상스럽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왜요? 뭐가요? 이제 갑자기 두 명이 태어나게 이상했잖아. 말하자면 한 명씩이나 이제 날 줄 알았는데 두 명을 나게 이상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없지. 이제 우게 이제 어른들도 많이 나서 내려왔고 또 저 산이 비쳐서 이제 난단 게 그런 쪽만 해. 쌍봉산이 이제 우리 중촌마을로 그러면 보여가지고 바로 보여가지고 이제 그 산으로 인해서 이제 이 쌍둥이가 많이 태어났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여기 마을에서 보이나요? 그런데 이들은 마을에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는 쌍봉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일 것이. 가면서 안개가 짙구나. 저기 뿌연 거에 쌍봉산이에요? 아니 요 산 말고 요쪽에. 저 세르프로 가야 보이. 이리 와봐. 마을 사람들은 중촌 마을이 이 산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서 쌍둥이를 낳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찌부러. 아침에 이제 기어가 이렇고 요 위로 올라가야 돼. 저가 보이가죠? 저. 네, 뭐 저걸 가게가 지금 쌍봉산은 대문 앞에서 바라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두 개의 봉우리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산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성 쌍산이 요리 비쳐. 그럼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 낳고 문 안으로 그거 안 들어온 사람 안 낳았어. 네? 문 안으로? 문 안으로. 자기 문 안으로 딱 바르고 있는 사람은 쌍둥이를 낳고 그러는 사람은 안 낳고 그렇지. 다요? 예. 다 그렇지. 그 안이 안 들어간 사람 안 낳았어. 성산이 비치지. 나도 자연이 틀리면 못 낳잖아. 할머니들의 얘기에 따르면 중촌 마을의 집들 중에서도 쌍봉산을 마주 보고 있는 집에서만 쌍둥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쌍봉산 주변에는 두 개의 마을이 더 있습니다. 오령과 소현천이라는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면 이 두 개의 마을에도 쌍둥이가 많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갖고 저기 이렇게 그래서 현옥이, 여기 태옥이. 그럼 이 둘이 쌍둥이죠? 그렇죠. 오령과 소현천의 호적을 살펴본 결과 쌍둥이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을에 두 쌍씩 뿐이었습니다. 총 쌍둥이가 37세대 중 오룡이 한 2세대, 소현천이 한 2세대, 그리고 대중 35세대는 중촌에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쌍봉산 주변 마을 중 중촌 마을만이 쌍둥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 주민들은 오령과 소현천은 쌍봉산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쌍둥이가 태어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 이유 원인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산모의 나이나 산모의 그 기왕 출산력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종적인 요소,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실제로 또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유전적 요소라면은 각 가게에서 아마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가게는 쌍둥이가 그 후세도 많이 나올 수 있겠던 그런 거. 그리고 쌍둥이 태어날 때는 모계가 부계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죠. 쌍둥이는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란성은 수정란이 하나가 형성된 뒤 나중에 분리되는 것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란성은 처음부터 두 개의 수정란이 형성되는 것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쌍둥이 마을은 38쌍의 쌍둥이 중 37쌍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을 사람들은 쌍둥이 내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이해는 없다고 합니다. 쌍둥이 낳으신 분이 근처에서 결혼하고 막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그 사람들은 가까운 결혼은 잘하네요. 먼 데로 결혼했어요. 근다. 이 금방 결혼이란 건 별로 없어요. 그는. 옛날부터서 지방 혼인 잘 안 합니다. 지방 혼인을 하면은 지방 사람이 되긴 한데 혹그 혈육 관계가 돼서 쌍둥이를 낳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부가 다 저 운명 혼인을 해요. 고래로 붙어서 지방 혼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묘하다,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을만이 갖는 특별한 환경에 의해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것일까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실험은 이미 89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중촌 마을은 쌍둥이 마을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국내 방송뿐 아니라 일본 NHK에서도 찾아와 이들을 취재해 갔습니다. 이때 여러 학교에서 이 마을을 찾아 실험을 했습니다. 토양 검사와 수질 검사를 했었고 가톨릭대학교의 김승조 박사는 유전적인 원인은 없는지 분석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현재 쌍둥이가 태어나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쌍봉산 때문에 쌍둥이를 낳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신적인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그 소위 신체적으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상상임신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임신 때 호르몬의 변화가 분명히 오거든요. 몇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 때문에 임신한 거와 유형이 거의 신체적인 유형이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젖가슴이 탱탱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맨스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리고 여자의 이 월경이라는 것은 순전히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어떤 균형 때문에 오는 다달이 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호르몬의 변화를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 초래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중촌 마을에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직 쌍둥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바라다 보이는 쌍태봉 때문에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마을 사람들의 믿음대로 쌍봉산의 기운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리 역술가에게 마을의 기운이 어떤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장군의 나라, 대통령의 나라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충에 딸들이 잘 살아 이기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여기서 저리 보고 지으면은 좋다 이깁니다. 마을에 도착한 지리 역술가 김일조 씨는 우선 마을의 풍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패처를 앞에 놓고 스스로 영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으로 마을의 기운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 김일조 씨는 마을의 기운이 쌍봉산이 아닌 마을 옆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자석을 못 놔 이렇게 공을 들이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연 할아버지, 이 산신 할아버지가 저한테 왔는데요. 이 동네 가그 자석을 못 나가 자석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인 자리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저쪽이요? 예, 이쪽 물 내려오는데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물 내려오는 곳이요? 예, 예. 물이 난 거기서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 공을 독이 끊어져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 공이 끊어져서 그렇지, 안 빌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가 둘씩 나오고. 예, 그렇답니다. 여기 어디 뭐 물이 있는데 공을 많이 들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어느 산이나 물이 나오는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기운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산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자 약수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조 씨는 이 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 가니 이렇게 이물이 보이신 게 아니고요. 이 물은 여기서 보여집니다. 큰 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이렇게 빙빙 돌았다는 데인데. 크고 오래된 미륵과 물이 이 산 어딘가에 있다고 김일조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피에서 나왔다 그래요. 미륵은 이거 말고 이 미륵보다 더 크게 내놓은 보입니다. 아주 크게. 그래요? 예.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스님과 마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륵이 또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데. 원로 자연 속에서 미륵 군면을 되는 곳이니까. 거기 저 우회가 있어요. 있어요? 예. 있죠? 예. 예. 없을 적에 얘기 안 나오죠. 자연적으로 되게 큰 게 있습니까? 크진 않고 예. 지금 저 불상 정도는 겁니다. 예. 좀 더 클란가? 자연적 되는 게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뭐 많이 와서 자식 낳게달라고. 네, 여기도 많이 그리고 이게 이제 스님 말씀대로 이게 밀전이 있거든요. 옛날 고려 때인데 이 모양은 신속으로 안 닦아놔서 옛날 거라 아주 희미해 되고 있어요. 자체가. 네, 그리고 이 밑에 내려가면은 처음부터 밑에 엉덩이에 물이 많이 고여갖고 있어요. 네. 네, 그거가 많이 고여갖고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밑에. 산 위로 2, 3분 정도 더 올라가자 정말 미륵이 보였으며 그 옆에는 지금도 치성을 들이고 있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륵이 때문에 저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일조 씨는 여기에서 기운이 뻗어나와 마을을 감싸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기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대로 쌍봉산에서 기운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리역술가의 주장대로 마을 옆산에서 기운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 전문가는 한참 동안 기감을 느끼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나온 지기 형상이 뭐든지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남자로 친다 하면은 성기가 둘 있는 형국이라 저 골짜기에서 나오는 지기 형국 실제 저 위에 보면은 저 절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절이 있는 부위에서는 지기가 엄청난 지기가 지금 솟구치고 있어요. 그 모양이 요 보면 같이 동남자 성기와 같은 형국을 갖고 있어요. 그 영향이 지금 이 동네를 전시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를.
기 전문가도 마을 옆 산에서 기가 흘러나와 마을을 감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연찮게도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협의로 이야기하던 땅속에 흘러가는 기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광의로 이야기한다면 직이라 하는 모든 물질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의 사고 또 재운에 관계하기도 인사에도 관계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영, 희노, 애락까지 관여하는 것이 직이라고 보면 돼요. 지리역술가와 기 전문가는 마을 옆산에서 기운이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 사람들은 쌍봉산의 기운 때문에 쌍둥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기운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땅에서 어떤 기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과연 땅에서는 어떤 기운이 나오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땅에 에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파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원통형 전파 연구소에서는 지자기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자기는 지구 자기장으로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력입니다. 이 자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늘 어느 정도의 지자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 전문가가 주장하는 지기의 일종이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일일 지자기장의 평균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재용으로 쓰고 있는 막대 자석의 10,000분의 1이고 일 변화량은 그 측정치의 약 1% 이내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자기량은 막대자석의 10,000분의 1로 아주 작은 양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기운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마을 사람과 풍수지리가들의 주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미국 수맥학회지에 의하면 독일의 고속도로 B65와 지방도 413호의 교차로에서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평균 1년에 22건의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관계자들은 사고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땅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기계를 고안해서 교차로 한켠에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1년에 1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또다시 우리에게 어쩌면 지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전주에서 임실로 가는 17번 국도입니다. 사고 차량들을 도로 곳곳에 전시해 놓을 정도로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1년에 약 360, 70건 정도이고 그중에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약 한 저희 관내 평균을 따져서는 약 한 50명 정도가 사망사고가 있고 저희 17번 국도를 통튼다면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실경찰서로부터 작년 한 해의 사고 건수를 받아본 결과 30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실군 전체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44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중에 70% 이상이 이 도로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도로 주변의 한 마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겁나게 죽었어. 많이 죽었어. 그냥 남자 죽고 여자 죽고 그냥 애도 죽고. 나도 이 양반도 교통사고 나서 차가 치다 내렸어. 주야 너 따로 없어요. 참말로. 사고 난다는 나게 죽었네. 그렇지 주대 동생. 주대 동생. 추부. 동생이 남매. 추부. 하선이 아들. 챙인 여자. 뭘 다 챙겨드는 잊어버린 인환이. 이러한 사정은 문제의 도로에 접해 있는 인근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많이 났었나요? 그 많이 났지. 아니야 매일 나다시피 했어요. 매일. 사고 다 발생. 사고 다 완전 여기는. 우리 마을 분들도 많이 다치셨어요? 마을에서 한 서너 명 다쳤지. 서너 명. 사고 보셨어요? 사고 직접 보셨어요? 아프지. 요 지금 저 시작교 대학교 다니네. 가도 저 죽었다 살아네 그게. 이 지역 교통사고의 특징은 운전자들뿐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용산 마을의 경우 3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을 사람들은 도로변에서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초를 그냥 싹 싸고 그냥 많이 피워놓고 막 저러고 그냥 떡해놓고 그냥 반찬해놓고 다 했어요. 정월 보름날 가서 액매기 한다고 가서 막 배다 놓고 떡해놓고요. 빌고 땡매기 치고 막 그랬어요. 그 길대 장군한테 빌었어요. 귀신이 그거 있어서 사람이 사고가 났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요즘 들어서 늘어난 이유는 뭐 제가 뭐 달리는 말씀 못 드리겠고 운전자는 운전 의식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도로 여건은 그 전에 비해서 분명히 나아졌는데 모든 조건에서요. 취재 도중 우리는 작은 충돌 사고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거 앞에 잠시 못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받아도 이요. 뒷차가 이거 뒤를 받아가지고서 시방 후본을 와서 그냥 후본을 팡팡 받아가지고서는 시방 내 차에 탄 아주머니 그 셋이 지금 병원에 갔어. 49도 지내고 이제 시골경 갔다 오다가 좀 살짝 좀 졸았어요. 음주 사고는 많이 못 봤는데 깜빡 졸음 사고나 커브길 빗길 전복 사고 이런 게 많아요. 실제 이 지역의 사고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였습니다. 평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 도로가 4차선이고 반도로다 보니까 평지선이 없는데 이 굴곡진대나 커브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런 데서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럼 주로 과속, 또 난폭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차선 위반 등 대형차들의 난폭운전 등 같은 이런 원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운전자의 부주의만이 그 원인인지 취재진은 직접 도로를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급 커브도 있었지만 이는 우리나라 지방 국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도로를 생각한다면 커브길이 심하다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독일의 교통사고 사례와 같은 경우는 아닌지 지기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마을이요. 어느 그 촌락이든지 간에 마을을 진화하고 있는 뒷산을 주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바로 이 마을을 에워싸고 산이 전체가 이렇게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청룡하고 백호자락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돌아오는 이 도로가 실제 이 산을 혈맥을 자르진 않았지만 이 도로가 이렇게 해서 마을을 한 번은 위협을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같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앞을 찌르듯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